예전에는 SNS가 없을 때는 동기가 좀 확실했어요. 뭐냐면 쟤가 나한테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이해를 갖다가 때렸다든지 공격을 했다든지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그냥 재미나 장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이유가 없대요. 사이버 폭력의 실태조사를 봐도 이유가 없대요. 그냥 재미나 장난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폭력을 저지른 다음에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몰랐다고 하죠. 이게 폭력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경찰관님을 모셨으니까 또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연루되는 범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보고 있는 콘텐츠 옆에 성인 광고가 뜨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도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아이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 자체를 조금 지금 부모님들께서 인식을 해가지고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들어가면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대체적으로 큰 유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사이버 폭력이고 사이버 폭력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수 이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의 사례가 이제 언어폭력이죠.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표현이나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아이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익명성인데다가 비대면성인데다가 그 다음에 또 시공간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오프라인보다는 용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일단 자기를 못 알아본다라는 약간 장점도 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자기는 사이버 공간 안에 들어가면 약간 투명인간이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용기가 생기고 오프라인 때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연예인분들도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남긴 그런 인터넷상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이한테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먼 이야기고 그 아나운서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아이들이 디지털 공간은 기록이 정말 잘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카메라를 찍거나 이러질 않으면 CCTV가 있지 않으면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사이버 공간은 대화를 하는 순간 녹취라는 걸 있고 녹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캡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캡처 기능이라든지 통화하면 녹음 기능이라든지 요즘에 또 최근에 또 법이 또 개정될 예정이죠. 녹음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잘 된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록은 사라지지가 않는다. 아이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흑역사. 너의 흑역사가 될 수 있다. 요 정도. 그런 말이 와닿겠네요.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좀 해주면, 흑역사.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조심해서 올려야 된다. 사진이 네가 올리지만 이 사진이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올리는 순간 누구게 되냐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라든지 영상 같은 것도 정말 조심해서 올려야 되고 아이가 만약에 혹시라도 틱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SNS에서 친구 추가를 정말 신중하게 그냥 하지 말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은. 근데 이게 또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친구 추가는 좀 신중하게 대신에 전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디지털 범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사실은 전송이거든요. 이게 전송이 한번 되고 나면 상대방에게 보내고 나면 이게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송 안 하는 문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하나의 표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하나의 표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디지털 공간은 기록이 되게 잘 남는 공간이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올리더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좀 교육적으로 아이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록이 잘 된다라는 것도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전송을 한 번 하면 절대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디지털 알고리즘 자체를 놓고 보면 해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워낙 무한대로 퍼져가지고 이 모든 걸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는 이걸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전송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이들이 SNS를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어디 놀러 갔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의 스케줄 같은 거를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천하에.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랑 어디 가서 뭐 했다 이거를 올리다 보면은 우리 가족의 지금 현재 위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상에 공유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뭐 안 좋게 악용되는 사례가 흔한 경우인지 아니면 흔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평소에 꼭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궁금해요. 흔하죠. 흔하다 못해 이게 일반화됐다라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엄청 걱정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얼굴이 노출된다라는 게 엄청 불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의 스마트폰 안에 SNS만 딱 들어가면 아이의 얼굴이 뭐 수십 장, 수백 장이 지금 유포되고 있죠, 사실은요. 더군다나 친구 추험 하나 하게 되면 아이의 프로필을 다 볼 수 있고 아이의 댓글을 볼 수 있고 아이의 학교, 소속까지 심지어는 아이들이 휴대폰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건 어찌 보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SNS에서 자기가 진열된다라는 걸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이들은 지금 진열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위험에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한때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네네. 그리고 또 사이버 상의 어떤 이런 안 좋은 것에 연루되는 것들의 예방 차원에서 이게 좀 뭐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좀 교육의 접근이 좀 달라야 하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남자 아이에게는 특히나 이런 걸, 여자 아이에게는 특히나 이런 걸 좀 조심하면 좋습니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특징은 확실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학생들은 관계 형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SNS를 많이 해요. 근데 남학생들은 재미와 오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게임 아니면 특별한 콘텐츠,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조 행위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관계 형성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선택권이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군다나 또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동조되는 현상.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게 되는 동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난다. 남학생들은 이제 모방 행위가 많아지죠. 예, 그러니까 동조와 모방인데 남학생들은 게임에서 배웠던 말이라든지 약간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게임 안에서 그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욕설이 많다라는 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욕설들을 오프라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상을 정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하게 되는 모방을 하다 보면 이게 자칫해서는 안 좋은 언어 폭력을 할 수도 있고 성희롱과 같은 그런 아주 민감한 주제까지도 그냥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게 되는 이런 모방 행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별도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SNS에서의 익명성은 사실 어른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 어떤 문화 좀 이렇게 위계질서나 아니면은 좀 허세라고 할까요?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사이버상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우 관계를 떠나가지고 지금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관계도 예전에는 이게 제일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거 못지않게 이제 SNS 상에서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약간 안 좋은 문화가 있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좋아요가 많아야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네. 이건 굳이 나쁜 문화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요. 왜?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좋아요라든지 이런 그 소셜 관계에 대한 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좋아요에만 몰입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좋아요. 이런 안 좋은 문화가 좀 사실은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경찰관님이 보시기에 그 예전에 그냥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과 요즘 사이버상의 그런 폭력이 어떤 점에서 좀 많이 다른가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 자체가 아이들에게 폭력에 대한 평범성을 좀 준다. 다시 말하면 폭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좀 현상이 좀 있다. 지금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콘텐츠, 뭐 동영상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SNS 플랫폼을 보면 그냥 폭력적이고 또는 좀 잔인하기도 하고 또는 좀 선정적이기도 한 이 콘텐츠들이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그냥 과자처럼 소비되고 있거든요. 폭력을 과자처럼 소비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들은 새우깡을 나눠 먹듯이 이상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예전에는 SNS가 없을 때는 동기가 좀 확실했어요. 뭐냐면 쟤가 나한테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이해를 갖다가 때렸다든지 공격을 했다든지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그냥 재미나 장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이유가 없대요. 사이버 폭력의 실태조사를 봐도 이유가 없대요. 그냥 재미나 장난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폭력을 저지른 다음에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몰랐다고 하죠. 이게 폭력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작년에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 참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어요. 뭐 했냐면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 91명을 모아놓고 질적 연구를 해가지고 인터뷰 방식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성범죄를 하게 됐지 이렇게 연구를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91명 중에 96%가 자기가 한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데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착취물이라든지 이런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컨텐츠를 봤는데도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아이들끼리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을 품평회를 하고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과자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냐면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아이들의 그 범죄라는 그 약간 그 안에 배경에는 아이들이 지금 폭력인지 아닌지 자체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폭력적인 콘텐츠가 많기 그렇죠. 때문인 거죠. 이게 너무 그냥 편하게 과자처럼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강조하는 게 소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엄마 아빠랑 같이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는 이 소파에서 아이의 콘텐츠의 기준이 나와야 된다. 러닝맨을 보는데 이 러닝맨이 초등학교 1학년이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심지어 그것이 하고 싶다를 같이 아이랑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이가 본다라는 건 아이에게 절대 1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이에게 폭력이 과자처럼 학습이 된다는 걸 봐야 돼요. 이 미디어 자체가 과자처럼 섭취되고 있다고 해서 스낵커블 미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폭력이 지금 폭력적이지 않다. 아이들은 전혀 그걸 못 느낀다. 물어보면 몰랐다고 하고 그게 폭력이었어요 라고 하고 심지어 연루돼서는 안 되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성범죄마저도 이걸 폭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놀랐던 게 오징어 게임이나 뭐 수리남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동영상 플랫폼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짤로 해서 그거를 다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원래 넷플릭스에 나오는 건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넷플릭스를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50%는 그 유튜브에 줄거리만 보는 파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나머지 50%는 엄마 계정으로 봅니다. 엄마 계정으로 엄마 이거 좀 볼게요. 엄마 급한 거 있는데요. 이거 좀 볼게요. 오징어 게임을 안 보면 엄마 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못 한다고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는 다 그 연령별로 표준이 등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은 절대 아이들이 봐서는 안 돼요.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과태료를 물어요. 독일에서는 이 자체를 볼 수 없게끔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외국의 문화원에 가서 외국인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모두 스쿼드 게임을 봤냐고 하면 오 마이 데이, 오 마이 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반응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단순하게 문장보다는 부모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을 보고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거지라고 하지만 아들 그걸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게임에 졌다고 머리에 구멍을 내고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을 벌 수 있게끔 이게 완벽한 줄거리인데 물론 눈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거죠. 수리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뜨고 있는 또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건지 콘텐츠 저학년한테는 안 맞거든요. 이게 12세 이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모님들이 요 단계에서 이 부분을 좀 체킹을 했었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작은 아이의 콘텐츠의 수준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많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 노출이 되고 섭취가 되면 결국 폭력은 과자처럼 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부모가 조금 더 깐깐하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깐깐하게 이러한 것들을 표준을 잡아주면 아이는 여기에서 폭력은 폭력이라는 진정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네. 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이렇게 그 한참 오징어 게임 할 때 아이들이 막 오징어 게임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하다가 게임 치니까 탕탕탕 총 쏘고 이게 그냥 버젓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 우측 윗부분에 연령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설령 안 본다 하더라도 자꾸만 깐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아이가 이제 게임을 다운받아 달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 중간중간에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광고가 너무 선정적이고 그쵸. 폭력적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안 볼 수 있는 어떤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하려면 반드시 그 광고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쵸. 이런 부분들은 좀 광고에도 연령대를 정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때는 이런 프랭카드가 다였거든요. 근데 온라인이 되면서 이제 배너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배너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광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의 문제는 스마트폰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에서는 광고가 제일 그래서 이번에 여가부에서 청소년 보호정책 중에 하나의 가장 크게 중점을 둔 것도 아이들에게 위험한 광고를 차단하겠다. 게임 같은 광고.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중국발. 예, 중국발 이런 유럽에서 오는 이런 범죄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은 게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게임의 내용이 없는데도 광고를 오히려 선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각시키는 게 되게 많죠. 그 뭐 대표적으로 막 그런 몇 개 있어가지고 이게 차단되기도 했죠,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들에게 어떤 보는 컨텐츠를 허락을 할 때 그 연령을 꼭 반드시 좀 체크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게임을 다운받을 때도 이 연령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2019년도 이후부터 부모님들께서 이제 만 16세 미만의 아동이 게임을 받거나 어퍼를 받을 때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의 간단한 동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 책임이 좀 더 부과됐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모를 수가 없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메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전화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문서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절대 아이가 다운받는 거를 모를 수가 없게끔 해라라고 해서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다운받는다는 건 이제 부모의 책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다운받는지 우린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책임이 더 강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게임을 다운받는지를 아이가 다운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가 항상 바쁠 때 요때 딱 노리기 때문에 절대 표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어퍼를 다운받는다. 아이가 콘텐츠를 본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가 중요한 게 있어도 잠깐만 하고 엄마 보여줘 라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이제 대화 내용 중에 자녀와의 대화나 소통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또 차이가 크잖아요. 부모 세대와 아이들 세대와 차이가 너무 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또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테 또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간단하죠.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아이들보다 디지털 역량이 올라가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디지털에 대해서 기술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교사분들이 아이들에 비해서 디지털 역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보다 디지털 기술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디지털 역량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모님들이 너무 모르세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SNS라든지 이런 단순한 어플만 좋아하시지 실제 디지털의 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먼저 디지털을 올리셔야 된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뾰족한 수 같은 게 있을까요? 요거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 문제 내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 재산을 한 번도 가져가신 분이 없어가지고 네.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소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소양은 현대 소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양은 뭐냐? 대체적으로 예전에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의 애지, 충효 성실, 공손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효를 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 남들 놀 때 나는 실컷 일하면서 준비했는데 이걸 배려하라고?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착하라고? 착하면 왕따 당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양은 완벽합니다. 제가 이 소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이 소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다. 가족 사이에 이게 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소양을 가지고 있다? 맨날 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 선생님은 맨날 좋아합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다고 하거든요. 이 소양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글자의 외래어입니다. 정답은 뭐냐면 리액션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리액션 안에 뭐가 있는지 리액션 안에 인성이 있고요. 리액션 안에 배려도 있고 리액션 안에 적극성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인내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저한테 와서 대장님 하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저 앞에 와서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는 리액션이 하도 좋아가지고 저기 한보다 10m 전부터 좀 불안해요. 막 넘어질까봐. 근데 막 미친 듯이 뛰어와가지고 대장님 하면서 이렇게 까붑니다. 다 아이들이 안전하지만 셋 중에 누가 더 안전할까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는 리액션이 강한 아이입니다. 리액션이 강한 아이가 왜 안전하냐면 제대로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미안함이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말이 줄어가지고 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을 안 한다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특히 저학년 아이들, 특히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상한 걸 보거나 이상한 걸 경험하거나 나쁜 걸 경험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징후를 발견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아이가 최소한 부모님이 지금 저학년 때, 유치원 때 아이에게 해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아이에게 표현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왜 어떤 아이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나쁜 걸 경험하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떤 아이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이건 아이의 그냥 평범한 내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가르쳤던 효과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잘못이다 잘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좀 몰랐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에게 표현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어머님들께서 하트를 좀 장착을 하시고 네. 애가 들어오면 부모님께서 이제 몸으로 제스처로 표현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애착을 느끼고 안심을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애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또 마지막에 해주신 이 이야기도 울림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생각지도 못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른 것들이 조금 어렵고 힘드셨던 부모님들이라도 이 마지막에 리액션 부분 그렇죠. 내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리액션, 아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리액션들 이 부분만 체크해보고 또 노력해 보셔도 정말 많은 거를 얻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오늘 육아연구소 서민수 경찰관님 모시고 우리 아이 스마트폰과 사이버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함께한 영상이 우리 아이의 정말 안전한 생활을 앞으로 꾸려 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콜로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